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작 section 19 들어가죠. 문법은 시제주의 영작이고요. 표현은 어쩔 수 없이, 어휘는 연체료 쪽입니다. 자, 문법 쪽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출근하시기 전에 신문을 읽으십니다. 자, 현재의 상태, 동작, 습관 혹은 현상, 불변의 진리 이런 녀석들을 나타낼 때는 현재 시제로 쓰셔야 되죠. 자, 특히나 어떠한 그 현상이나 상태를 설명할 때 진행형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매일 아침 출근하시기 전에 신문을 읽으십니다. 어떠한 상태나 현상에 대한 설명이죠. 진행형은 맞지 않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일반 현재 시제를 쓰셔야 되겠죠. 자, 신문은 일단 read papers, read newspapers 쓸 수도 있겠지만, 즉 무엇을 쭉 한번 통독해보다, 쭉 한번 훑어보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look through라는 표현을 쓰시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서류 속에서 중요한 어떤 내용을 찾아보기 위해서 한번 쭉 서류를 검토해보고 한번 훑어보는 것은 그런 경우라면 scan through라는 표현도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신문을 scan through 한다라는 어떤 표현을 쓴다면 좀 너무 professional 한 어떤 표현을 선택한 것 같고요. 이런 경우는 look through가 맞겠습니다. 그래서 my father looks through papers before he goes to his office every morning 이렇게 되겠죠. 자, 사무실에 출근하다 할 때 go to office 아니면 go to work 일터의 개념이죠. 사무실이 자기의 어떤 직장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즉 필드 작업을 하시는 분들 그렇다면 go to work라는 표현이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것은 피하셔야 될 것은 대표적인 콩글리시죠. Right, go to my company. 너무 넓은 개념으로 쓰신 거예요. 그렇죠? company라는 표현을 쓰시게 된다면 그 회사 전체의 일을 자기가 한다는 어떤 어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좀 더 자기가 일하는 그 장소에 대한 어떤 범위를 더 narrow down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go to my office 아니면 go to work 이라는 표현을 출근하다 개념으로 쓰겠죠. 2번 그는 매일 담배를 2갑씩 피웁니다. 이것도 현재의 어떤 상태, 그 사람의 습성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시제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he smokes 2 packs of cigarettes every day. cigarettes는 이미 벌써 그렇죠 보통 명사화 돼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담배 한 개 피만 빌려달라 할 때도 그렇죠. Can I bum a filter of cigarette? 그렇게 굳이 물질 명사를 세는 듯한 a filter of 같은 표현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a stick of cigarette도 아니겠죠. 그래서 can I bum a cigarette? 그냥 a cigarette 쓸 수 있듯이 여기서도 he smokes 2 packs of cigarettes every day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저녁 11시에 KTX로 떠나면 내일 3시까지 부산에 도착할 수 있습니까? If I leave by 11 KTX train this evening. 이렇게 들어간 게 좀 더 간략하죠. If I leave by KTX train at 11 this evening은 이제 좀 더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by 11 KTX train this evening. 그 다음에 부산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도착하다라 그러면 머릿속에 arrive in 아니면 좁은 장소 같으면 arrive at 어디에 도달하다의 의미에 해당되는 get to 이런 것 떠올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reach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을 바로 취합니다. 전사가 필요 없죠. So can I reach Busan by 3 tomorrow? 어디에 이르다 도달하다 할 때 approach라는 단어가 있긴 있는데요. approach는 사람이 누구에게 이렇게 다가서다 다가가다 이런 어감으로 훨씬 더 많이 사용됩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곧 함께 가겠습니다. 자, 무언가를 다 끝내고 나면, 이걸 다 하고 나면이 되었을 때 사실상은요, 먼저 여러분이 한 단어처럼 외워 놓으셔야 될 중요한 표현은 when I have done with it이라는 표현입니다. when I have done with it. have done 이라는 표현이요, 현재 완료로서 어디에도 finish한 단어는 없지만 끝내다의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완료란 시제가 끝내다의 의미를 만들어준 겁니다. 왜 그럴까요? do라는 동사는 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현재 완료니까 과거부터 시작해서 쭉 일을 그 해와서 현재의 그 행위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면은 이 녀석을 보고 완료의 용법이라 그러죠. 그러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아닌 do라는 무미건조한 단어가 쭉 해와서 행위를 과거에 시작을 해서 현재의 그 행위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finish한 단어는 없지만 have done with라는 표현이 일을 끝내다의 뜻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끝내면 when I have done with it 이런 표현은 외워주세요. 끝내는 거는 지금이 아니고 미래의 어떤 한 시점에 끝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미래 완료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when이라는 이 접속사는 아시다시피 자, 시간의 부사절을 이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 대신에는 현재, 미래 완료 대신에는 현재 완료를 씁니다. 그래서 자, 이 일 끝내고 나면은요, 제가 뭐뭐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그렇죠? 바로 특정한 어떤 한 미래의 시점을 딱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바로 미래 완료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좀 심도 있게 미래와 미래 완료를 어떻게 구별해서 쓸 것인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죠? 간단히 말씀드린다면은 미래의 그냥 특정한 한 시점을 지칭하는 표현이 나와야지만이 미래 완료를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막연함, 막연성을 나타내는 그냥 미래를 써야 되거든요. 내일 내가 너를 방문할 것이다. 그냥 막연한 미래가 된 것입니다. 그냥 내일일 뿐이에요. 내일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 Johnny 오면은 우리가 다 모이는 것이다. 그러면은 Johnny 오면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온다면 미래의 한 시점, Johnny 오는 그 시점이 되면 그 이전부터 쭉 모였던 사람이 그때 다 모이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그 시점과 만나는 그 이전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그 시점과 만나는 이런 특정한 하나의 미래의 그 영역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바로 미래 완료를 써야 돼요. 그래서 자, when I will have done with it 뭐 이런 표현이 되겠지만 자, 시간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미래 대신에 현재, 미래 완료 대신에 현재 완료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자, 답은 아니지만 여기서 정해놓은 답은 아니지만 내가 이 일 끝내고 나면 됐을 때 when I have done with it 광범위하게 쓸 수 있겠죠. 뭐 이 책을 읽고 나면, 이 책을 다 쓰고 나면, 이 식사를 다 하고 나면, 이 일을 다 끝내고 나면 다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When I have done with it은 외워서 쓰세요. 자, 여기서는 너와 함께 나갈 것이다. I will go out with you. As soon as를 썼거든요. As soon as라는 단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다라는 순차성, 연속성을 나타내는 그런 그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연속성을 나타내는 이 그 접속사인 as soon as가 이끄는 문장은 아주 독특합니다. 연속성의 그 어떤 어구가 문장이 나온다면은 시제의 차이를 두지 않는 것이 영어에서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도망갔다. 그러면은 본 게 도망간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앞섰죠. 도망간 게 과거라면은 본 것은 분명히 과거 완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s soon as가 들어갔을 때는 연속적인 동작, 연속성을 나타낸다 해서 이런 경우는 둘 다 과거 시제 처리해 버립니다. 미래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와 함께 나갈 것이다. 자, 이 책을 다 읽자마자 이렇게 된다면 분명히 둘 다 이제 이 책을 다 읽게 되면 그때쯤 나갈 것이다. 그러면 특정한 미래가 되니까 미래 원래는 그 완료가 돼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둘 다 똑같은 어떤 그렇죠 연속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동일한 시제로 처리하고자 하는 습성이 영어에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as soon as가 이끄는 구문은 결국에 미래 완료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미래 시제를 써야 되는데 문제는 또 하나가 더 있죠. as soon as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미래를 쓰고 싶어도 미래 대신 현재를 쓴 겁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문법이 있는 문장이었죠. So I will go out with you as soon as I finish reading this book.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비가 그칠 때까지 여기에 있겠습니다. I will wait here till the rain drops가 되었죠. 그렇죠? I will wait here till the rain drops. 그래서 비가 내릴 때까지, 그칠 때까지, 그치는 것은 미래에 그치겠지만 이때도 시간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미래 대신에 현재를 쓰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비가 그칠 때까지 저는 여기에 있을 겁니다. I will wait here till the rain stops. 그를 어디선가 분명 만난 적이 있는데 누구인지 생각이 안 납니다. So I'm sure I've met him somewhere. 그를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죠. 현재 완료의 경험은 분명히 과거의 경험입니다. 과거 완료의 경험은 언제 경험일까요? 대과거의 경험이 됩니다. 미래 완료의 경험은 언제가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 시대씩 밀려나가니까는 현재 아닙니까 생각할지 몰라도 미래 완료가 어떻게 현재의 경험이 될 수 있을까요? 미래 완료는 특정한 미래의 경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책을 내가 한 번만 더 읽으면 3번 읽게 되는 것이다. 미래에 3번 읽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경험은 이렇게 독특한 원래 경험을 제외한 완료 계속 결과는요. 그 이전 시작 시점의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시작된 것이 현재 완료라면 현재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냐에 따라서 용법이 결정납니다. 완료냐 계속이냐 결과냐가 결정날 건데 경험만은 아주 독특하죠. 그렇죠? 현재 완료가 과거의 경험, 과거 완료가 대과거의 경험, 미래 완료는 특정한 미래의 경험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I'm sure I've met him somewhere. 분명 어디선가 만난 적이 있지만, but I forgot who he is, right? 그가 누군지 생각이 안 납니다. 까먹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I can't place him. 뭐 이런 표현도 되겠죠. place 기억나십니까? P-L-A-C-E 돼서 자 위치시키다라는 동사가 머릿속에 기억을 떠올리다 이런 의미로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죠. I can't right place his face. 그의 얼굴을 떠올릴 수가 없어. 뭐 이런 식의 표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신문에서 읽었다. I read in the paper that the rumor is true. 자, 그러면 읽은 거는요, 분명히 과거인데, 그러면 시제일체에 의해서 the rumor is true가 현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was true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이런 경우는 비록, 그쵸, 어떤 그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과거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 어떤 내용이 현재에도 지속이 되고 있다면, 그 다음에 혹은 그 녀석이 진실이라면,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시제일체의 예외가 됩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 중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는 나에게 그 작은 어린애가 그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다. He told me that. right? 그러면 분명히 told, 말한 게 과거죠. That little boy was his son이 될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때도 그의 아들이었지만 지금도 아들이고 미래도 그의 아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현재에도 혹은 미래에도 영원히 진리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는 어떤 일이라면은 시제일체 예외입니다. 그래서 I read in the paper that the rumor is true가 맞죠. John이 아프다고 해요. I heard that John was ill 이래야 되는데 만약에 이 경우에서 여전히 지금도 John이 아픈 상태라면 이런 경우도 I heard that John was가 아니고 is ill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표현편입니다. 치산줄은 알지만 어쩔 도리 없이 그에게 돈을 빌렸다. 이렇게 됐거든요. 어쩔 수 없이 라는 표현을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그의 횡설수설하는 말에 우리는 어안이 벙벙했고 웃음밖에 안 나왔다. 그렇죠? 어쩔 수 없었다. cannot help의 구문이죠. I felt ashamed. 나는 참 부끄러움을 느꼈죠. ashamed와 shy는 다르죠. ashamed는 말 그대로 그렇죠. 뭔가 실수를 했다든지 잘못을 해서 정말 그 부끄러운 거예요. 쪽팔리는 겁니다. 그게 feel ashamed고요. feel shy는 그렇죠. 원래 성격이 그래서 수줍음을 타는 것이죠. So I felt ashamed. right? 자, 느꼈지만, but I couldn't help. right? 어쩔 도리 없이 그에게 돈을 빌렸다. Can I help ing의 구문 아시죠? 어쩔 수 없이 뭐뭐 하다. So I couldn't help borrowing some money from him. 이렇게 됩니다. borrow 나왔으니까 좀 아까 저기 위에서 했던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면은 빌리다 할 때 bum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B-U-M. bum이란 단어는 빌리다의 뜻은 있지만 갚을 생각 없이 빌리는 겁니다. 특히 친구에게 담배 한 개 빌리고 뭐 커피 마신다고 동전 하나 빌리고 이런 경우는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그 다음 표현은요. Number 2. 그의 횡설수설하는 말에 우리는 어안이 벙벙했고 웃음밖에 안 나왔다. 자, 우리는 어안이 벙벙했다. 혼란스러웠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we were confused and couldn't help laughing at his gibberish가 되겠죠. gibberish라 그러면은 횡설수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이런 표현은 그냥 외워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right, 어안이 벙벙했다 이런 표현도 we're confused, okay? We're at a loss what to say 뭐 이런 표현도 있겠죠. 어안이 벙벙했다. We were at a loss. at, right, at a loss, L-O-S-S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할 때도 그렇죠. at a loss라는 표현도 있죠. 그래서 we were at a loss what to say, right, and couldn't help laughing at his gibberish 이런 표현도 물론 가능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어휘 표현입니다. 비디오 테이프를 빌렸는데 이틀 연체되어서 1,000원의 연체료를 물었다. 내가 물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I paid라는 표현도 쓸 수 있겠지만 그런 그 연체료가 자기한테 부과가 된 거죠. 그래서 I was charged라는 표현을 쓰시면 좋겠네요. I was charged 1,000 won. 그냥 어떻게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까? 원래는 그 사형식 동사죠. They charged me 1,000 won인데 수동 처리가 되면서 I was charged 그대의 직접 목적어였던 1,000 won은 그냥 내려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I was charged 1,000 won for the 2-day 이틀이죠. delay 연체입니다. For the 2-day delay
in returning the videotape, right? 되었죠? So the 2-day delay, right? 연체되었다, 밀렸다, 뭐 이런 표현이어서 그렇죠? So for the 2-day delay in returning the videotape. 그래서 자, 비디오테이프를 그렇죠? 보고 나서 반납하는 거, 또 return입니다. 그렇죠? 다른 어떤 어려운 단어 생각하지 마시고요. 쉽게 이렇게 쭉쭉 쓰세요. So I was charged 1,001 for the 2-day delay in returning the videotape. 자, 연체료를 물지 않게 오늘 오후에 꼭 그 비디오를 갖다 주세요. Please make sure, 꼭 해라. Make sure 뒤에는 절이 나온다는 거 아시죠? Be sure to 뒤에는 구가 나오는데, 그쵸? So please make sure you return the videotape this afternoon so as not to pay the overdue fee. 그렇죠? 연체료, overdue라는 표현, 그렇죠? 그래서 기한이 넘어버린 것이죠. 그렇죠? due라는 표현을 알죠? overdue fee. 그래서 연체료를 명사로 쓴다면 또 이렇게 overdue fee라는 표현도 생각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delay in returning이라는 표현도 생각해 주셔야 되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